자, 또 요약을 들어볼까요? 요약이 6개이긴 하지만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해서 공문이 많진 않아도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확보를 하겠습니다. 물론 뭐 이제 얼마 걸릴지 해봐야 되긴 하지만 뭐 거의 다 혼자 틀린 문제가 찾아가는 거 같네요. 32번지. (30) 4, 5, 7, 8, 90 4, 5, 6 빼고 4, 5, 7, 8, 90 되면 되겠네요. 34번부터 진행해 보겠습니다. 34번에 자, people living in the suburb예요. suburb 런던의 urb가 도시고요. suburb하면 교외, 근교. 그러니까 런던이라는 대도시의 근방에 사는 rural을 가게 되면 시골이 되는 거고요. 뭐 여기서 내가 단어 정리를 다 안 하니까 그런 런던에 언제였어요? 2차 세계대전 동안 이 도시의 근교에서 런던의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뭐했다? 증가된 스토머크 얼서라는 게 위궤양이에요. 안 걸려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위궤양은 뭐 아프겠죠? 병이니까 위궤양 들어봤잖아요, 이제. 뭐 모르겠는데 뭐 위에서 이제 뭐 약간 염증 뭐 이런 것 때문에 속 쓰리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위궤양의 증가를 경험했어요. 이 사람들이 런던의 2차 대전 동안에 런던 근교에 사는 사람이 근데 뭐에 반응해서 이런 위궤양을 갖다가 증가를 갖다 경험했냐면 독일의 월플레인 전투기들에 의해 폭격당하는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그러니까 맨날 막 폭탄 떨어지고 전쟁 중이니까 독일 놈들 와가지고 막 폭탄 떨어지고 총알 쏘고 이러니까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 그러다 보니까 속 쓰려. 그래갖고 위궤양이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러나 나오네요. 그러나 런던어들은 어디 사는 사람이겠어요? 당연히 런던에 사는 사람들이죠. 뉴요커즈 이거죠. 그래서 뉴욕 사는 사람들 뉴요커, 런던 사람들 런던어들은 근데 얘네가 어때요? 당연히 더 자주 폭격을 받았던 런던어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 어디부터 쏘겠어요? 서울부터 쏘겠죠. 뭐 저는 세종이라든가 아니면 부산이라든가 물론 경기권도 어떤 타격을 갖다가 좀 맞긴 하겠지만 런던이 수도니까 뭐 그 정도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많은 그런 위궤양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오답자가 누구예요? 34번. 자, 채연이 생각해보세요. 결국 차이가 대조관계가 나오죠. 런던의 교외에 사는 사람과 얘를 A라고 하고 얘를 갖다가 B라고 하면 지금 위궤양적으로는 누가 더 안 좋았던 거야? 네? 누가 더 안 좋은 거예요? 네? 집중합시다. 안 돼요. 이러면 민지였으면 졸라 먹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자가 욕 혼나는 걸 보고서 이제 너도 집중을 해줘. 내가 너를 혼내지는 잘 내가 보통 여자 학생들이 잘 안 혼내요. 나도 딸을 키우는 입장이다 보니까 우리 딸이 어디 가지고 혼나면 별로 안 좋아. 잘 아니지. 물론 뭐 내가 혼내는 건 내 딸은 내가 혼낼 수 있지만 남이 내 딸을 혼내는 건 근데 우리 아들놈은 어디 가서 뭐 맞든 말든 별로 뭐 원래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지. 완전 다르다니까. 내가 이제 물론 뭐 그 정도까지를 뭐 내가 여기서 여러분이 내 자식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뭐 애착을 보인다는 건 약간 오버이긴 한데 요 자식의 문제에 대한 어때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학생들도 그렇게 대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입장 바꿔보면 그러니까 하지만 긴장을 해야 돼. 그죠? 나는 여자니까 괜찮아. 이건 안 될 거 아니야. 다시 한번 얘네가 위궤양이 증가됐다니까요. A가 서버브, 교외, 근교, 변두리예요. 변두리. 도시의 근처 외곽에 사는 사람들이. 근데 그러나 런던어들은 그만큼 그렇게 많이 위궤양을 경험하지 않았다고요. 위궤양의 문제에서는 A랑 B 중에 누가 마이너스예요? A가 마이너스예요. 위궤양 좋은 거 아니에요. 뭐. 위궤양 아싸? 이런 그래서 이 역설이에요. 이 패러독스에 대한 설명이 뭘 요구하냐면 이걸 이해해야 돼. 나는 지금 보지도 않지만 여기가 키워드예요. 이걸 이해하면 이 역설이 설명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uncertainty. 이거네요. 키워드니까요. 불확실성의 힘이에요. 불확실성의 힘. 미리 내가 지문을 예측해볼까? 그러니까 런던은 맨날 폭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민재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맨날 욕먹으니까. 오늘도 욕먹는구나. 알겠어요? 근데 너는 어떻게 하지? 오늘 혼나면 어떻게 하지? 오늘 이런 거래니까. 알겠어요? 네가 위궤양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봐봐요. 런던의 중심 지역에 사는 사람들 민재는 압도되어지는 거야. 맨날 밤에 폭탄에 습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반면에 이게 대조래니까요. 뭐냐면 여기에 근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불규칙적으로 습격을 받는 거예요.
오케이? 얘네들은 맨날 밤마다 폭탄이 떨어지는 거고 얘는 불규칙한 거야. 결국 얘네들이 오히려 확실해요. 런던이 확실한 거야. 교외 지역이 불확실한 거지. 불안한 거지. 떨어질까 안 떨어질까. 그죠? 그래서 객관적으로 말해보면 누가 더 나쁜 거야? 런던이 나쁜 거죠. 근데 뭐예요? 밤에 더 자주 폭탄이 오는 게 더 나쁘죠.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죠? 덜 자주 폭탄이 떨어지는 것보다 당연히 객관적으로 말하면 B가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위궤양을 볼 수 있는 것처럼 불규칙적인 폭격이라고 해요. 불규칙적인 폭격. 이것이 더 안 좋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불확실한 거야. 뭐에 대해서 그들이 언제 이런 다음 폭격, 공격, 습격에 노출되어질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오케이? 이거예요. 지금 내가 키워드를 쭉 잡고 있잖아. 그러니까 불확실성, 그 다음에 불규칙, 불확실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안 좋다. 매일 밤 폭탄이 떨어지는 건 당연히 사람이 더 많이 죽겠지만 그냥 또 떨어지는구나. 오늘도 몇 명 죽겠구나. 이거보다는 오히려 죽을까 말까. 그렇지? 이런 것들이 더 불확실한 게 더 안 좋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뭐예요? 나레이 버피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빈칸을 갖다가 만들 때, 요약을 만들 때 나레이 버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좀 더 위궤양을 더 많이 겪도록 만드는 것, 2차전 동안 사람들이 더 불안하게, 더 사람들을 위궤양에 겪도록 만든 것, 강조 공개도 있어요. It was A가 아니라 B였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나 뭐 쓸까요? 빈도가 아니에요. 빈도적으로는 더 자주 폭탄이 떨어지는 건 런던이었어요? 외곽이었어요? 런던의 빈도가 더 높죠. 근데 그게 아니라 불확실성, uncertainty. 불안한 거. 불규칙적인 거. 이렇게 한다니까. 자, 그러면 34번이었다고요? 34번에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요? 몇 번? 5번이에요. 딱 이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답을 갖다가 안 보고 들었냐. 일부러. frequency 빈도. 그 다음에 불확실성 uncertainty. 이거 일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케이? 자, 오답은 자기가 각자 알아서 하시고 혹시라도 단어를 몰라서 틀린 거면 내가 더 접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35번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갖다가 길러요. 근데 뭘 가지고 길러냐면 ethical, 윤리적인 폭탄이 또 나오는데 타임 범위면 시한폭탄. 시한폭탄이 뭐예요? 바로 터트리는 게 아니라 시간을 갖다가 우리 영화 같은 거 아니라 미션 임파서블 나오면 맨날 이제 초시계가 쭉 가다가 그 다음에 뭐 0.1초 남겨놓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냥 살아남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치? 맨날 안 터지죠 그런 것들은. 시간이 왜도 안 터질 것 같아요. 그죠? 어떤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시한폭탄을 가지고 애를 키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애들을 키우는데 윤리적인 시한폭탄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럼 봐야죠. 우리는 우리의 아이가 이상을 유지하도록 허락해요. 근데 언제까지는 걔네가 아마도 13살, 15살, 18살 또는 22살이 될 때까지는 이상을 유지하도록 가시는 거야. 하지만 더 나오네요. 아유 그러면 분명히 요약문이기 때문에 앞과 뒤에서 차이를 만드는 거야. 우리는 let go of 내버려주는 거죠. let it go 있잖아요. 그 겨울왕국. 그들의 이상을 갖다가 그 나이 이후에는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다시 한번. 뭐 직마다 다르겠죠. 13세, 15세, 18세 나이가 너무 여러 개가 나오는데 대충 13살에서 너무 넓긴 하지만 22살 이전까지는 이상을 유지하는데요. 그 나이가 지나게 되면 그 나이 이후에는 이상을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 걱정하는 거야. 뭘 걱정하냐면 그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로 작용할 수 있는지, 기능할 수 있는지. 펑션이 기능이잖아요. 기능. 제대로 자기의 기능과 작용을 할 수 있는지가 걱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현실 세계는 다른 곳이라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아주 강해져야 돼. 거칠어야 돼. 그리고 약간은 시니컬, 약간은 냉소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까지 나는 어른이니까 난 벌써 이해를 했는데 여러분은 아직까지도 뭔 말이지? 왜 시한폭탄이 나왔지? 몇 세까지는 되는데 몇 세부터는 그 이유는 안 되지? 그 다음에 현실 세계가 다른 곳이라고 보세요. 어른들은 알아요. 뭐예요? 남들을 돕는 게 깔끔하고 좋은 행동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동기부여를 빼앗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봐봐요. 아까 이상이 나왔다니까 이게 뭔가 키워드 같았어.
이상이 이때까지는 유지하지만요. 이때부터는 이상을 내버려지 않는데. 그렇죠? 똑같은 아이디올지를 대하는 게 달랐잖아요. 그러면 봐봐요. 애들을 가르칠 때, 애들 기를 때 남을 도와주라는 건 이상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이상적인 거. 그게 올바른 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바른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일자리를 찾겠다는 동기부여를 뺏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플러스이지만 마이너스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지? 봉사활동하는 거 좋은 거죠? 근데 맨날 봉사활동해 죽을 때까지 그럼 뭐예요? 돈을 못 벌어. 그가 되는 거죠. 알겠어요? 자, 그래서 어른들은 또 알아요. 평화가 좋다라는 걸 알죠. 평화는 이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적이 전쟁 준비를 중단할 거라고 신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케이? 북한 공포가 도현이 눈 뜨고 있어요? 네. 내가 이게 네 안경에 이 전등이 딱 비쳐갖고 이 눈이 지금 여기 반사되고 네 눈이 안 보여. 원래 안 보이. 그리고 눈이 너무 따뜻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 봐봐, 우리 북한 동포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오케이? 북한 동포를 우리가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 새끼를 도와주면 그거 뭐예요? 핵무기 만들잖아. 알겠어요? 뭔가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이 소위 어른들의 현실주의인 거야. 어른들의 현실주의. 야,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길에서 예를 들어서 길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 돼요. 근데 도와주다가 나중에 자기가 잡혀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문제 있잖아요. 이제 괜히 이제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이제 보침까지 내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솔직히 요즘에 누구 쓰러진 사람 진짜 도와주기 좀 그래. 그렇잖아. 괜히 내가 엮일까봐, 안 좋은 일에 연루될까봐. 그런 게 있다니까. 현실이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봐봐, 우리의 아이들에게 instill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주입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에게는 이상을 주입해. 그리고 regentive, 근데 그걸 분노해요. 언제? 우리의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전할 때, 그것들에 맞춰 살지 않는 거로 도전할 때 우리가 분노를 하는 거야. 화를 내는 거야. 분노를 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reassure, 안심해요. 언제 안심하느냐? When our children, 우리 아이들이 그들 자신의 이상을 포기하면 안심한다는 거야. 오케이? 이게 뭔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야, 어려운 할머니가 지나가시면 도와드려라 라고 하는데 애가 엄마한테 아니 왜 도와줘야 돼? 그럼 이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그러는데 실제로 할머니를 도와드리지 않으면 오히려 마음이 안심되는 거야. 아, 내 아이가 나중에 위험한 일을 겪지 않겠구나 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줘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마스 때 구세군 있잖아요. 그러면 돈을 막 기부하거나 야, 어려운 사람한테 돈을 도와줘야 돼, 돈을 기부해야 돼 라고 알려주는 거지. 그럼 왜 그래야 돼? 나 싫어. 그러면 화를 내는 건. 근데 애들이 또 막 저기 용돈 다 써버리잖아. 그럼 또 뭐라고 해? 그래야 되는 거죠. 야, 그 용돈 줬더니 그걸 다 써버리면 어떡해? 그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한폭탄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고 13살까지는 뭐를 쫓아? 이상을 쫓는 거야. 윤리를 쫓는 거야. 근데 13살 넘으면 중학교 들어갔어. 그러면 이제 네 밥그릇 네가 챙겨야지. 그쵸? 친구 도와주는 게 아니라 네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22살 된 데까지도 자원봉사하고 있으면 안 되죠. 네 밥그릇 네가 챙겨야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간다는 거야. 왜 이상이 여기서 키워드에 때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거꾸로 이해한 건데 윤리적 시한폭탄이 되겠어요. 이때부터 터지는 거지. 그때까지는 유지하다가 이상을. 그때부터는 현실로 바뀌는 거죠. 오히려 그런 거 갖다가 더 안심하는. 약간 어른들은 좀 그런 속물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그런 현실적으로 얘기하지만 말로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떨 때는 부모 말을 잘 들으라고, 어떨 때는 네 알아서 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네 알아서 하면 또 뭐라고 혼내고 막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원래 그렇다니까. 자기도 잘 몰라서 그래.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기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느낄 때가 있지. 앞뒤가 막 다르니까. 조그만 거 했다가 이제 다 컸다고 하고. 자, 그래서 knowing 봐봐요. 현실이 이상과 어떻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무엇과 달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애들이 어릴 때는, 유치원 다닐 때는 솔직히 얘네들이 현실이 마주치가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 도와주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이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애들이 어렸을 때와 달리 당연히 이 자리에는 현실과 이상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야. 이거 들어가야 돼. 이걸 알기 때문에 부모들은 뭘 기대한다?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현실을 갖다가 여기에 플러자, 오답자가 얘기해야 돼요. 오답자 누구예요? 35번. 저요. 오케이. 이제 여기에 잘 대답해. 너 또 둘 중에 하나 모르는 거 맨날 들어가지고 나를 그때 개빡치게 만들잖아. 한 번 더 할게. 민재야. 너한테도 계속 네가 이거 연습을 해갖고 올바른 답을.
그지? 그지? 홀짝이야, 홀짝. 홀짝 고르는 것쯤을 갖다가 계속 네가 연습해야 돼. 현실은 이상과 다르죠? 어렸을 때는 똑같은데 어른 되면 현실과 이상이 달라져요. 그걸 부모가 알죠. 알기 때문에 부모들은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어렸을 때가 아니라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13살, 22살 넘게 되면은 현실을 갖다가, 현실이에요. 현실을 플러스 하도록 기대해요? 마이너스 하도록 기대해요? 플러스 둘 중에 하나를 골라 이 새끼야. 이랬다고 하지 말고 분위기 본다 하지 말고. 자, 결정합니다. 다시 한번. 자, 하나만 얘기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 자, 다시 한번. 부모들은 아이들, 자녀들이 나이가 들었을 때는 현실을 갖다가 빈칸하기를 기대한다. 가 되는 거죠. 아이들이 나이가 들면 현실을 따라야 될까요? 이상을 따라야 될까요? 현실을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들어가요? 플러스가 들어가요. 알겠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된다고. 졸라 어려운 게 아니란 말이야. 한번 찾아보세요. 35번이었다고요? 1번이요. 1번에 opposite, 반대죠. 그러면 pursue, 추구하라. 어렸을 때는 이상을 추구하지만 어른 되면 현실을 추구해야 되는 거야. 그게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가 그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오케이? 그 다음에 37번 갑니다. 37번에 네가 누군가로 하여금 37번은 두 분이었네요. 독해를 한 다음에 설명하겠어요. 이 괜찮은 소재인데 독해를 한 다음에 네가 원하는데요. 누군가가 네가 원하는 걸 하기를 원해. 네 친구가, 네 부모가, 네 여자친구가 네가 원하는 걸 하기를 원하는 거야. 네 맘대로 네 원하는 걸. 그러면 한번 이렇게 해보래요.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라는 거야. 뭘 물어보냐면 if they would mind, 그들이 꺼려야지. 뭐냐면 너의 애완동물 코끼리를 베이비시터가 애를 뭐 해주는 사람? 돌봐주는 거죠. 그러니까 애완동물 코끼리를 돌봐주는 걸 꺼려한지 아닌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뭔 개소리야. 아니 애완동물 코끼리가 있다고? 애완동물이 코끼리가 있는 것도 웃긴데 그걸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야.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야 내 코끼리 좀 돌봐줘. 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건 아주 스니키 교활한 기술이에요. 근데 그 이 교활한 기술이 좀 더 효과적인 거야. 전통적인 foot in the door의 접근 방법에 매우 효과적인 기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갖다가 내가 알려주려고 이 foot in the door를 이따가 설명하는 거예요. 이따가 이거는 이 내용은 근데 뭐에 따르면 이 바르샤바 학교 폴란드의 바르샤바 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자 이제 예시가 나옵니다. 코끼리는 뭔지 모르겠지만 사무실 상황에서 한 상사가 사장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직원에게 뭐냐면 야 1년 내내 주말 동안 일해라. 1년 내내 주말 동안 일하는 거예요. 1년 동안 주말에 나와서 일하는 거야. whole year. 그 다음에 또 뭐 하는 거냐면 임금, 봉급 삭감을 받으려. 야 주말 동안 일하는데 너 월급 깎아버릴 거야. 그래가지고다가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그 요구사항은 turn down 뭐 되어지겠어요? turn down 볼륨을 낮추다의 뜻만 있는 게 아니라 turn down은 거절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 요구사항이 당연히 거절되겠죠. 아니 때려칠 거 아니야. 주말마다 나와서 일해야 되는데 월급은 깎인다 그러면 누가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물론 뭐 딴 데 갈 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 관리자는 뭐 하게 돼요?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돼요. 근데 무엇과 함께 follow, 뒤따라 나오는 요청이에요. 근데 그 요청은 뭐냐면 보고서가 금요일까지 제출되어지는 게 바로 다음에 후속 요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건이한테 너 이번 주말까지 또는 명절 지나면서까지 단원 2,000개 외워갖고 와 라고 얘기하면 건이가 물론 이제 뭐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선생님 못할 것 같아요. 그건 말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갑자기 줄여요. 200개만 외워갖고 와. 오케이? 그러면 건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받아들인다는 거죠. 2,000개, 200개 살았다. 가 되는 거죠. 오케이? 주말 내내 나오는 것보다 야 그러면 그거 싫으면 이번 보고서 금요일까지 제출해. 그러면 그것이 이 요청은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비주얼의 기이한, 이상한, 기이한 단어 정리를 여기서 안 하기 때문에 그냥 뜻만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기이하면서 극단적인 질문이 효과적으로 재구성을 해요. reframe, 틀을 다시 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진짜 요청을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훨씬 더 합리적으로 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이것도 대동관계라니까. 극단적이고 기이한 요청을 A라고 하고요. 실제 요청을 B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equest, question이 나온다는 게 그러면 1년 내내 월급 깎아가면서 주말에 일하는 건 A야 B야? A죠.
그렇죠? 그러면 금요일까지 보고서 작성해서 보고하라는 건 뭐예요? B죠. 그러면 아까 코끼리 애완동물을 돌봐달라고 한 거는 A야 B야? A죠. 너무나 극단적이고 말도 안 되는 요구잖아요. 됐어요? 그건 뭐 때문이냐? 이 기이한, weird, 이상한 질문이 우리의 일반적인 거절의 대본을 갖다가 던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원래 처음부터 이래서 건이한테 야 200개 왜 갖고 와? 그러면 싫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거절의 대본이 스크립트가 그 거절의 시나리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노라고 말하는 것 대신에 우리는 궁금해하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요청되어지는 게 아닌가? 근데 그 이유가 뭐로부터? 어떤 정상적인 것으로부터 정상적인 거에서 나오는 것을 요청하는 게 아닌가? 이 정도면 내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금요일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또는 궁금해요. 우리가 너무 빨리 거절하는 거 아니야? 한번 좀 곰곰이 생각해볼까? 뭐 이제 A가 나오고 B가 나오면 이 정도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 200개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put in the door인데 put in the door는 실제로는 그 표현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내가 이따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결국 여기서 나온 37번 두 분이었으니까 요청을 A를 한 다음에 B를 하는 건데 이게 A였죠? A를 한 다음에 B를 하는 겁니다. 요청의 강도, 크기, 세기가 늘었어요? 줄었어요? 줄었어요. 처음에 과도한 요청을 해. 그러면 당연히 거절될 걸 예측하는 거야. 예상하고 그런 다음에 그걸 갖다가 낮춰가면 이 정도는 할 만한데?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이런 부탁의 기술, 테크닉이 되는 거죠. 오케이? 먼저 찾은 다음에 이거 내용적으로 설명할게요. 이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로 하여금 이거 봐봐.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사람들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네가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 네가 요청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을 뭐하게 만들까요? 플러스가 들어갈까요? 마이너스가 들어갈까요? 것을 시작하는 건데 먼저 요구를 갖다가 어떤 요구로 시작하는 거야? B부터 해볼까요? 처음에 요구를 할 때 높은 요구예요? 낮은 요구예요? 높은 요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높은 요구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 이걸 틀린다고? 그러니까 이거 오답자가 누구랑 누구야? 37번 건이랑 채은이었어요? 너왜 얘기해? 뭐 얘기해놓고 틀리고 있어. 자 건이랑 채은이가 대답을 하는 거야. 이건 알겠어요? 처음부터 더 높은 기이한 터무니없는 아까 뭐였더라? extreme 극단적이고 기이하고 weird 이상한 요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알겠어요? 그러면 그러기 위한 건 뭐예요? 네가 요구하는 걸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예요? 거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거죠. 거부하게 만들려고 이런 기술을 왜 써요? 니네가 요구하고 있는 걸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아니 나는 플러스로 뭐라고 난 그거 이거 승낙이에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런 좋은 방법 이렇게 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다? 처음에 높은 요구를 먼저 시작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야 니네 오늘 요양문은 10개 중에서 주관식으로 하는 사람 아무도 안 했다고? 이거부터 시작을 해. 빈칸이 좀 어렵다면 이게 좀 더 쉽지 않아? 이거 너무 되게 명확하게 내가 되게 빨리 명확하게 하잖아. 빈칸의 경우에는 내가 막 좀 봐가면서 이 단어 갖다가 또 이제 막 이게 또 가늠해 보면서 하지만 이건 그냥 머리로 기억해놓고 그냥 집어넣잖아. 더 쉽다라는 거야. 지문을 안 보고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게 더 쉬우니까. 지문을 계속 보고 있지 않아도 들어갈 게 확인이 된다는 거야. 이게 더 쉬워. 이게 전 단계라고 이걸 써먹어야 된다고. 37번에 자 오답자 답이 뭐예요? 어휘 때문이었네요. 일단은 A번에 comply with가 수능하다의 뜻이죠. beginning 시작하는 거고요. come up with는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A 쪽에서 뭘 골라야 돼요? comply with를 골라야 돼요. 수능하다, 따르다. 오케이? 근데 outrageous 쓰면 이게 터무니없는 뜻이고요. ambiguous 쓰면 모호한의 뜻이에요. 그러면 모호한 것과 터무니없는 것 중에 해당되는 건 그래요. extreme을, weird를, bizarre를 갖다가 outrageous로 바꾼 거예요. 기이한, 코끼리, 애완동물 코끼리. 터무니없는 요구를 먼저 한다. 그런 거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내용, 원래 요약에서는 이런 설명을 좀 더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근데 해야 되는 게 있어갖고 내가 이거 설명한 적 있었는데 이게 방금 foot in the door라는 표현이 있었잖아요. foot in the door. 근데 이 지문이 좀 잘못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해는 해. 글이 틀렸다는 건 아닌데 더 정확하게는 door in the face. 이 표현이 또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사람에게 부탁하는 방식이에요. foot in the door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문이 살짝 열렸는데 문을 갖다가 확 여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문간에다가 발을 먼저 디미는 거예요. 오케이? 잠깐만요. 이거요.
좀만. 그런 다음에 발을 갖다 더 빗비갖고 미비되는 거죠. 그죠? 조금씩 해가지고 더 넓혀가는 거예요. 문간에다가 발을 먼저 디밀어가지고 그런 다음에 내가 원하는 문을 열게 되는 거죠. 오케이? door in the face는 뭐냐면 면전에서 한국말로 보여줄까? 한국말 보여준 것도 얘가 문간에 문 사이에다가 발 들이밀기예요. 들이밀기. 근데 얘는 뭐예요? 면전에서 문 닫기예요. 면전에서 문 닫기는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어떤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얘 꺼져 새끼야 문을 닫아버렸어요. 오케이? 닫아버렸으면 그러면 닫은 사람 마음이 어때요? 조금 미안해요. 미안하니까 갔나?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럴 때 다시 한번 그래? 뭐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문간에 발을 디민다는 건 조금만 연 다음에 점점 더 열게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전에다가 문을 닫아버린다는 건 처음부터 무리한 요구를 한 다음에 거절을 당해. 그러면 상대방이 요청받은 사람이 좀 미안해. 그러면 다음에 좀 더 낮추게 되면 그때는 미안한 마음에 그건 들어줘. 그러는 거죠. 오케이? 이게 바로 부탁하는 방식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가 아예 반대 방향이에요. 푸딩더도어는 그 요청이 커지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커지는 거예요. 요청의 강도가 커지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조금 야 1,000원만 빌려줘. 그 다음에 2,000원 빌려줘. 한 번 오고는 영원한 오고가 되는 거예요. 계속 돈 빌려주는 거야. 그럴 수 있어요. 나중에 이제 돈 많이 그러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가 있대요. 오히려 채권자보다 채무자가 돈 빌린 사람이 큰 소리 치고 배째다 시장 멀려버리면 아니야 미안해 그래서 그냥 원수 좀 갚아줘 막 이런 거지. 배째버리면 또 이제 골치 아파버리니까. 근데 도인드 스페이스는 요청의 강도를 어떻게 하는 거야? 처음에 세게 했다가 낮춰가는 거. 그러면 나중 요청이 진짜 요청이 되는 거죠. 작은 것부터 천천히 올려가지고 이걸 요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큰 걸 갖다가 확실하게 좀 이제 크게 나간 다음에 정작 요청인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아까 말이 반대로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 글입니다. 이거는 이 글인데 얘가 이제 이런 까지 복잡하게 하는 거보다 결과적으로 결국 이러한 교활한 전략 이거예요. 이러한 교활한 전략이 뭐다? 원래 전통적으로는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것의 좀 더 효과적인 버전이다. 좀 더 효과적인 다른 형태. 이거의 좀 더 효과적인 버전이 바로 이거다라는 건데 오히려 이제 이런 표현이 door in the face가 딱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건 내용도 좀 알아두면 좋습니다.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이 표현이 직접적으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재로서는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한 38번 볼게요. 8번에 자 우리들 대부분에 있어서 1달러를 잃어버리는 고통은 좀 더 강력해요. 뭐예요? 1달러를 따는 것의 즐거움보다 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이거 소재 굉장히 많이 나와. 야 오늘 틀리지 않은 지문인데 우리 다 맞았습니다. 빈칸에서 난 당연히 빈칸은 내가 준비를 일부러 해오고 이건 내가 일부러 준비를 안 해보기 때문에 난 지금 이거 처음 봤는데 빈칸에서 그 콘서트 티켓인데 콘서트 티켓을 갖다가 기다려가지고 로또 추첨해가지고 받은 사람은 그 가치를 갖다가 2,700달러인가? 2,400달러인가? 그걸 왜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걸 못 딴 사람은 그걸 170달러인가? 그래서 이게 내 거가 되는 순간 그거에 대한 가치 평가가 올라간다는 거야. 오케이? 내가 이거 몇 번 얘기한 적 있어요. 이거 봐봐요. 내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러니까 여자친구 없다가 사귀었습니다. 그 다음에 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원래 상태로 돌아간 거죠. 그렇죠? 없다가 있다가 없어진 거 아니야. 그러면 쌤 아니야? 똑같은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귀었다가 헤어지면 더 고통스러워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내 여자친구가 되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 커진다는 거지. 알겠어요? 아니 어떤 물건을 갖다가 샀다가 잃어버리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물론 돈을 썼으니까 손해긴 한데 있다가 없어지면 똑같은 건데 잃어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 물건 잃어버리면. 이거니까 결국 1달러를 잃어버리는 것. 마이너스죠? 잃어버리는 것. C. 1달러를 얻었을 때의 고통을 갖다가 할까? 1달러를 잃었을 때의 고통이 1달러를 얻었을 때의 즐거움보다 더 어떻다? 강력하다. 이거예요. 획득의 즐거움보다 상실의 고통이 더 크다는 거야. 주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마케팅과 광고 경영진들이 이 원리를 따르고 있다는 거야. 자, 예시가 나오는데요. For instance, 보험 정책의 연구인데요. 보험 정책에 대한 연구인데요. 뭘 배우냐면 소비자들이 회사를 갖다가 2배 더 자주 변화시켜요. 근데 언제? 그들의 이런 그 보험 계약자가 요금을 갖다가 올릴 때 요금을 올리면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보험료를 10만 원에다가 20만 원 내라 그래요. 그러면 보험에서 바꾸는 거야. 근데 무엇과 반대로 opposed to
뭐와 반대로 경쟁사가 보험료를 갖다가 낮췄을 때보다 내 보험회사가 올렸을 때에 더 바꾼다는 거죠. 근데 똑같은 약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야. 학원이야, 학원. 학원 해봅시다. 자, A 학원이 있고 B 학원이 있습니다. 둘 다 똑같이 30만 원 냈다고 칠게요. 근데 B 학원에서 가격 갖다가 얼마나 낮출까? 20만 원으로 낮췄어요. 그 전에 A 학원에서 40만 원으로 높였어요. 자, 이해했습니까? 어느 경우가 학원을 옮길 가능성이 2배 더 많다는 거예요. A 학원에서 올렸을 때가 더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러니까 얘가 낮죠. 경쟁사가 보험료를 낮추는 것보다 같은 양은 10만 원, 10만 원. 근데 내가 들고 있는 보험회사가 가격을 갖다가 올렸을 때가 더 많이 회사를 변경한다는 거죠. 네가 올린다고 10만 원 더 낸다고 이거죠. 일로 옮기게 되면 10만 원 버는 거 아니야. 근데 일로 올리게 되면 10만 원 잃는 거지. 그걸 더 크게 여긴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은 안 좋은 선택을 해요. 근데 언제 그들이 손실을 피하려고 노력할 때 안 좋은 선택을 하죠. 그래서 많은 집주인들은 또 이제 예시가 나오네요. 많은 집주인인데요. 뭐 하는 거예요? 집을 팔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내 집 내놨어요. 근데 얘 지금 당장 팔아야겠다. 당장 팔아야겠다라고 내려온 집인데 얘가 뭐 한다? 그 집들을 갖다가 유지하는 걸 선호해요. would rather 지금 구문이 나왔죠? 그걸 더 선호하는 거야. 근데 뭐 하는 거다? 이 추가적인 1년을 갖다가 더 1년 동안 시장에다가 이 집을 갖다가 내놓는 거죠. 근데 뭐보다 drop the price to 5,000달러 더 원래 그들이 지불했던 것보다 5,000달러 더 가격을 떨어뜨리는 것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집을 갖다가 5,000달러 우리한테 와닿지 않으니까 집을 갖다가 10억에 샀어요. 그러면 내 집은 지금 10억짜리죠? 집이죠? 근데 보통 지금 시장가는 9억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억을 깎아서 팔아야죠. 근데 얘는 그렇게 안 깎는다는 거야. 결국 5,000달러에다 1억을 깎아서 가격을 떨구는 것보다 1년을 더 시장에다가 매물로 내놓는다는 거죠. 오케이? 비록 뭐지만 집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게 그들로 하여금 5,000달러 이상의 비용을 들게 하지만 집을 갖다가 갖고 있으니까 1가구 2주택 돼가지고 세금을 갖다가 2억을 내야 돼. 세금을 2억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당연히 1억 깎아서 파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안 하죠. 합리적인 건 9억으로 옮겨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못된 선택이죠. Poor choice이죠. 그래서 내가 잃는다. 10억짜리를 9억에 팔았다라는 이 상실의 아이디어가 너무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오케이? 근데 이제 반대로 이와 대조적으로 집주인인데 집에 대해서 이익을 직면하고 있는 집주인이에요. 근데 이 이익을 직면하고 있는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이 집이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10억에 샀는데 11억인 거야. 근데 1년 기다리면 12억으로 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죠? 근데 집을 갖다가 집에서 이익 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너무 빨리 푸는 거예요. 너무 낮은 가격에. 결국 그 이익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죠? 잃어버리는 것만큼. 그렇죠? 손실이 없는 것만큼 그렇게 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케이? 결국 다시 한번 첫 번째 문장에서 돈을 잃었을 때의 고통이 돈을 얻었을 때의 즐거움보다 더 크다. 그래서 그것들이 안 좋은 선택을 내리게 한다. 이게 키워드예요. poor choice예요. 이성적인 판단을 못한다. 그냥 여자친구가 떠나면 보내줘야 되는데 맨날 막 붙잡고 술 먹고 전화하고 자냐? 이러고 하다가 병신되고 안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거야. 상실의 고통을 갖다가 겪기 싫어서. 예시가 2개가 나왔지만 솔직히 어쨌든 예시로서 빈칸은 요약문을 만들지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보험회사라든가 집의 판매라든가 집을 갖다가 매도한다든가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볼게요. 사람들은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상실의 두려움이 이성적인 자 이거 오답자가 38번 누구? 저요. 누구? 도현이? 봐봐 도현이랑 또 대화를 할게요. 사람들은 뭐 하는 경우가 있다. 손실의 두려움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갖다가 플러스하게 할까요? 마이너스하게 할까요? 마이너스죠. 두려움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좋아지게 하나요? 나빠지게 하나요? 나빠지게 하죠.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니까 당연히 손실을 보는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그냥 또 한국말 쓸까요? 이거 방해하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손해를 더 큰 손해를 보겠죠. 팔아야 되는데 안 판다니까. 이 얘기예요. 마이너스 아주 충분하다고요.
나는 그래도 선생님이니까 좀 더 말을 갖다가 약간 뭐 맞춘지 안 맞춘지 또 봐야겠지만 오케이 38번에 뭐가 돼요? 자 B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A번이 조금 선택사항이 많아가지고 worse off는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뭐예요? ill off의 비교급이에요. well off가 부유한이었고요. better off가 더 부유한, ill off가 빈곤한, worse off는 더 빈곤한. 그 다음에 이번에 조심스러운 well informed는 정보를 잘 받은 거지. 제대로 정보를 받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pen mind 마음을 열고 있죠. 그 다음에 또는 rather indifferent는 indifferent가 뭔 뜻이에요? 무관심한이죠. 오케이? 그러면 봐봐요. B번에서 뭐가 해야 돼? B번에서 끝나버렸는데 1번 가야 돼요. 오케이? 그럼 오버파워는 뭐예요? 오버파워 압도하다요. 압도하다. 근데 A번이 좀 많았어요. 봐봐. 막다, 방해하다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들 뭐예요? 프리벤트 괜찮죠? 디스럽트 괜찮죠? 체인지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A번에서 괜찮은 게 너무 많아. 2번 빼고는 다 좋아. A번에서 2번에 장려한다. 합리적인 판단을 갖다 의사결정을 장려한 것 빼고는 A번이 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B번에 손해보는 거니까 빈곤해지고 가난해지는 거 아니에요. worse off가 되는 거죠. 압도하다. 39번에 이건 두 명이네요. 39번, 40번이 또 빈 요약에서 요약 좀 시간이 걸리네요. 39번 또 실험하네요. 실험. 저번에도 이거 있었는데 이 요약에서 내가 이거 하도 요약을 빨리 풀다 보니까 나도 기억에서 있었는데 이거 봐봐. 연속적인 실험을 했습니다. 뭐에 대한 요소는 요소인데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사람들의 행동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첫 번째 실험에서 컴퓨터를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돈을 줬어요. 이런 자선단체의 수금원, 징수자, 돈 모으는 사람, 기부받는 사람 어디에서? at the top of an escalator, 에스컬레이터의 위쪽에서. 근데 누구보다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끝났네. 그렇죠? 뭐와 뭐예요? 위아래가 되는 거죠. 위아래. 그렇죠? 위아래. 끝났죠? 물론 두 명이 틀렸다는 건 두 명이 틀렸다, 두 명 맞죠? 두 명이 틀렸다는 건 조금 보기가 약간 까다롭고 할 수 있지만 끝난 거야. 또 다른 실험에서 60명의 자원봉사자가 핫 칠리 소스예요. 매운 칠리 소스를 나눠주도록 요구받았어요. 근데 뭐하도록? 낯선 사람에 의해서 먹여주도록 먹이는 거예요. 칠리 소스를.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칠리 소스를 좋아하면 모를까? 그들이 칠리 소스를 싫어한다고 들은 거예요. 싫어하는 놈한테 먹여야 되는 거야. 싫어하는 놈한테 먹이는 건 좋은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이에요? 나쁜 행동인데요. Those who had been taken up 이 무대 위로 올려졌던 겁니다. 올려졌던 사람들이 더 절반보다 더 적은 접시를 나눠줬어요. 근데 누구보다 had been taken down 아래쪽으로 오케스트라 핏 몰라도요. 아래쪽으로 내려온 사람보다 결국 올라간 사람이 내려온 사람보다 더 적게 나왔으니까 얘가 더 많이 준 거죠. 오케이? 누가 더 착한 행동을 한 거예요? 위에 있는 사람이 착한 행동을 했죠. 오케이? 더 적은 칠리 소스를 나눠줬으니까요. 오케이? 아래에 들어가는 게 더 많이 나눠준 거야. 그래서 올라가는 게 플러스, 내려가는 게 마이너스가 된다니까. 올라가면 착한지, 내려가면 나쁜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나도 이해가 안 돼. 이게 말이 돼? 아니 실험을 왜 세 번째로 하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처벌을 가할 가능성이 줄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뭐 한 다음에 계단을 ascend 오르다, descend 내려가다. 계단을 올라가면 처벌을 가할 가능성이 줄죠. 올라가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럴 수 있나? 예를 들어서 말이 되나? 엄마한테 혼날 때 니네가 바닥을 딱 가라앉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엄마 이러면 이제 엄마가 위에서 괜찮아. 근데 니네가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데 니네가 갑자기 뭐 이제 계단 위로 올라간다거나 의자 위로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엄마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 새끼 막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뭔가 상대방을 높여주면 상대방이 착해지는 약간 이런 말이 돼? 뭐 나는 이해가 안 돼. 말이 된다고? 말이 된대. 오케이 알았어. 살아. 이렇게.
그 다음에 좀 더 크루얼을 잔인해진 거예요. 계단 내려가니까 마이너스네. 아니 실험을 세 번째 하고 있는데 결국 관계, 무엇과 무엇의 관계, 이건 이제 키워드 나오네 여기에. 우리가 어디 있는지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뭔가 듣기에는 좀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다. 심리학자들은 그 두 가지가 현실에서 연결시켜주는 많은 단서들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착해지는지 못돼지는지가 결정이 된다. where랑 how가 딱 키워드네. 미리 좀 예측을 하면 위치와 방식, 그렇죠? 장소와 방법, 이거 아니에요. 당연히 이거 나올 것 같은데. 자,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의 likely가 이렇게 띄어져 있지. likely to be influenced by the 빈칸. 자, 뭐가 뭐에 영향을 받는다. 하나가 위치가 나오고 하나가 행동 방식이 나와야 돼요. 근데 to be influenced, 여기 이제 띄어쓰기가 좀 이상하게 돼 있네. 무엇에서? 이거죠? 당연히 이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빈칸이 이 빈칸에 의해서 영향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답자 두 명이 하나가 행동 방식, 하나가 위치라니까, 또 높이가 되는 거죠. A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오답자가 이게 돼요? 행동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 방식, 행동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위치, place가 나왔네. 그러면 높이네, 높이, 높낮이, 높이, 높낮이. 그들이 위치하고 있는 장소의 높낮이. 이걸 왜 틀리냐고. 어휘가 어려우면 어휘가 나올 것도 없어네. 약간 뭐 애매한 표현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니니까. 39번에 다 몇 번 내야 돼요? 오답자가? 이번에 하이트는 알겠죠? 높이. 그러면 generosity. generosity가 행동이에요. 관대함. 얼마나 관대한지, 얼마나 마음이 따뜻한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딴 거는 갈 게 없어. A번에서 patience가 왜 나와? 인내심이 왜 나와? honesty, 정직함이 왜 나와? 지금 마음을 베푼다, 가혹하게 돈을 주거나 아니면 혼을 내거나 이런 것들은 관대함의 관점이지 솔직함의 관점이 아니잖아요. 인내심의 관점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사람은 그나마 3번 가서 틀렸겠죠? 아니에요. 오답자 누구예요? 몇 번 갔어요? 5번 갔다고요? 아니 정직과 atmosphere 대기 또는 분위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정현이는 3번에 patience가 아니라는 거죠. generosity로 가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 40번. 이것도 뭐야? 이거 겁나 짧네? 근데 3명이라는 거죠. 또 가볼게요. just as 뭐뭐처럼 there is division of labor. division of labor 되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노동의 분화. 분업이죠. 분업. 노동을 쪼개는 거예요. 레이버를. 분업. 개인의 경우에 분업이 존재하는 것처럼 국가들 또한 채택하고 있는데요. 어답트 채택하다, 입양하다 채택하다 이런 원리. 근데 국제적인 단계에서도 이 원리를 따라 채택하고 있어요. 개인들처럼 국가들도 뭘 하고 있다고요? 뭘 채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원리냐고? 분업이죠. 국가들도 분업을 하고 있다고요. 그랬어요? 개인들의 경우에 분업이 있는 것처럼 국가들도 이 원리를 아니 디스프리스포 당연히 분업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뭘 잘 만들어? 반도체 잘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미국은 뭐 이제 뭐 전기차 만들고 그다음에 우주선 쏘고 뭐 이런 거고 또 뭐 각자 뭐 있겠죠, 즉시 뭐 인도네시아는 뭐 쌀 만들고 no country 어떠한 나라도 모든 상품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생산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무역, 국가 사이의 무역이 그래서 아주 그런 까닭에 필수적이에요. 근데 뭐 하는데 이러한 국가의 필요성에 대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아주 필수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몇몇 국가들이 specialize 특화되어지는 거야. 특화되어지는 거야. 어디에? 오직 그러한 상품의 생산에.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우지 않았어요? A라는 국가가 있고 맨날 이거 경제 나오면 전 세계 국가가 둘밖에 없잖아. 말도 안 되잖아. 근데 이 국가가 자동차 쌀 맨날 자동차랑 쌀 나오잖아. 이 국가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드는데 5원이 들어. 근데 얘는 10원이 들어. 근데 얘는 쌀을 생산하는데 1원이 들고요. 얘는 자동차 쌀을 생산하는데 2원이 들어요. 그러면 B가 따로따로라면 얘는 자동차 한 대랑 쌀을 만드는데 7원이 들죠? 얘는 11원이 들죠? 그러면 더하면 전 세계적으로 18원의 자원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비효율적이니까 어떻게 한다? A는 뭘 담당해? 자동차를 2대를 담당해요.
그렇죠? 그러면 B는 뭘 생산해? 쌀을 갖다가 두 개를 생산해요. 그 다음에 하나씩 노나가져요. 그러면 얘는 10, 얘는 2니까 12조. 효율적이죠. 6이라는 자원이 세이브가 되니까. 아, 이거 맨날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경제 시간에. 이 얘기인 거야. 이게 바로 분업이 되는 거죠. 자기가 잘하는 거. 야, 잘한다는 건 내가 이거 설명을 하고, 잘한다는 건 생산 들어가는 비용이 높다라는 거야, 낮다라는 거야. 낮다라는 거야. 생산비가 낮은 게 잘하는 거지. 그렇죠? 비싼 돈 주고 만들어봤자 그거 어디다 팔아먹어. 손해보잖아. 싸게 만들 수 있어야지. 같은 품질이라면. 같은 품질의 물건을 싼 값에 만들 수가 있어야지만이 더 잘하는 거야. 이 정도는 이해를 해야지, 얘들아. 이거 몰라도 틀린 거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오직 그것만을 생산하죠. 그 상품만. 낮은 가격만. 그 다음에 그들은 수출하죠. 그러한 상품을 남들에게. 그 대가로 그들은 수입하죠. 당연히 어떤 물건을 수입하겠어요? 내가 만드는 비용이 높은 물건, 낮은 물건. 높은 물건을 수입해야지. 내가 만들 때 돈이 많이 드는 건 네가 만들어. 그러니까 거죠. Of which they have comparative. 그들이 이거 봐봐. Cost disadvantage예요. 비용적인 불리함이에요. 비용적인 불리함이라는 건 비용이 높다는 거야, 낮다는 거야? 불리하다는 거야. 높다. 네? 높다 미쳐버리겠네. 야, 1원 들여서 10원에 파는 거랑 5원 들여가지고 10원에 파는 거 중에 뭐가 더 유리한 거야? 1원 들여서 10원에 파는 게 당연히 유리하지. 이것들아. 아니, 이거는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이런 거 내가 해줄 수가 없어, 얘들아. 자, 국가는 수입합니다. 뭐예요? 상품을. 어떤 상품을 수입하냐면 그들이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드느냐면 상대적으로 어떠한 생산 비용, 자, 수입.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남의 걸 사오는 거야. 남의 걸.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만드는데 생산 비용이 높은 걸 수입할 거야? 낮은 걸 수입할 거야? 높은 걸 수입하는 거야. 다행이에요. 생산 비용이 높다는 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나한테 나쁜 거, 나한테 불리한 건 수입해야지. 그리고 수출합니다. 그들이 상대적으로 비용이 어떤 물건을 수출합니까? 낮은 물건을 수출합니까? 높은 비용을 수출합니까? 낮은 비용. 생산 비용이 낮다는 건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좋다는 거야. 이거네. 니네가 틀린 이유가 높다, 낮다, 좋다, 나쁘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안 되지. 야, 진짜 이거 안 배웠어? 이거 자동차 쌀 맨날 나오잖아. 배웠지? 몇 학년 때 배워? 중3. 그치? 그러니까 넌 양쪽이 이제 교과 과정이 다르니까 얘 이제 고1 때 통합사회 너네도 고1 때 통합사회 통합하잖아. 통합사회 때 이제 통합사회 때 배우지. 경제는 경제. 아, 뭘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겠지. 근데 이거 좀 더 복잡해 이거. 이거 내가 다 설명하다 나 내가 말릴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 설명 못 하겠는데 이게 뭐더라? 이런 경우도 있어. 쌀이 2고 3이야.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A 국가가 둘 다 잘 만드는 거야. 둘 다 잘 만드는데 그래도 무역이 생겨요. 아니 솔직히 나 같으면 B랑 무역 안 해. 근데 전 세계적인 효율성을 위해서 이때도 거래를 하는 게 좋대요. 이게 왜 그러냐면 봐봐요. 얘는 7를 줘. 7이었네 아까도. 얘는 뭐야? 13이죠. 그렇죠? 근데 거래를 하게 되면 누가 뭘 생산하는 게 좋을까? A가 자동차를. 왜? 차이가 크잖아. 이건 삐까삐까하지? 그러니까 이건 맡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에 집중하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으니까 너는 농업 국가가 돼. 나는 자동차 산업 국가가 될게. 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얘는 7이 아니라 얘는 10이었고요. 아니 어떻게 된 거지? 얘가 두 개 하니까 10이죠. 그 다음에 얘가 두 개 하니까 6이죠. 그러면 16이죠. 그러니까 아까는 13이니까 20이었잖아요. 20이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이게 상대적 우위인가? 절대적 우위가 아니라 상대적 우위의 경우에도 무역이 발생한다. 뭐 이런 거 이거 배웠던 것 같아 이거. 그래서 이제 이게 분명히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더 효율적이니까. 이 국가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되지만 뭐 이렇게 하면 뭐 얘가 가갖고 뭐 이제 좀 술밥을 사주고 뭐 돈도 못 해주면 뭐 이제 친절하게 대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그럼 좋겠죠. 이런 거예요. 잠깐만 답을 안 풀었네. 자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2번이라니까 하이에는 맞게 나왔는데 이거 봐 어드밴티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높다 낮다라면 너무 유치하니까 하나는 높게 하나는 유리하게. 이게 안 되니까 이게. 너는 선생이니까 아니 나도 어려운 문제는 어려워. 아니 뭐 나라고 뭐 씨발 뭐 한두 푼 거 다 푸는 줄 알아? 아니야 나 솔직하게 얘기할까? 고3과 중에 순서 위치 중에 하나씩 틀려. 아니 미쳐고 웃긴 데라니까 아니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은데 이 새끼는 이렇게 쓴 거야. 뭐 어쩌라는 거야 나보고. 아니 솔직히 사람마다 약간 뭘 먼저 얘기하는지는 자신의 생각이잖아. 내가 글을 아예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데 그치? 그 다음에 아니 솔직히 주제 같은 경우도 난 이게 맞는데 이 출제자는 이게 맞대. 아니 그런 건 이제 뭐 있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출제 오류라든가 약간 문제 이의제기라든가 그런 경우 있어 나도. 근데 아니 그거는 솔직히 뭐 내가 못해서라기보다는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 나 다를 수 있잖아. 근데 뭐 다 맞으래? 아니잖아. 이 정도는 충분히 해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쉬고 단어 시험을 봐야 되겠습니다. 구문을 갖다가 빠르게 질문을 해야 되겠네요.